인간 중심주의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했었어. 그 길게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했던 대로 사상가가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윤사적인 접근까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다 얘기하기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상가별로 했던 말들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좀 생각을 한번 하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내가 처음에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 그렇지?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우린 지금 인간 중심주의까지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동물 중심주의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말이야. 이 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말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말 그대로 신경 써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는 뭐였어?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야. 인간만이. 자, 그 다음 말, 또 한 가지 말을 또 기억을 하자고, 우리.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 자, 요 두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아예 다른 말이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란 말은 아까 말했듯이 보호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하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또는 어떤 판단을 통해서 자기만의 판단을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 주체가 아니다라는 말의 차이야. 자, 그래서 이 두 말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완전 다른 의미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오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는 바로 뭘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요 두 다를 누구한테만? 인간한테만 부여하는 거야. 알겠지? 요 두 말 꼭 기억하자. 자, 이대로 그대로 나와, 시험 문제 보기에.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물 중심주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동물 중심주의인데, 동물 중심주의. 즉, 인간이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자, 우리. 자, 인간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동물까지.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동물까지를 뭘로 본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자, 동물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게 바로 뭐다? 동물 중심주의야. 동물 중심주의. 자,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플러스 어디? 인간 플러스 동물.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좀 간단하겠지. 요게 이제 동물 중심주의야.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기는 해. 자, 누구냐면은 싱어야, 싱어. 싱어. 자, 싱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공리주의. 자, 우리 공리주의 하면 누구 있었지? 벤담이랑 밀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사람은 벤담이야. 자, 공리주의. 어떤 말 떠올려야 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뭐였지?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선이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 핵심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벤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결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벤담이 되는 거고, 이러한 벤담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누구다? 바로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싱어다. 싱어 먼저 얘기를 할게. 왜냐면 싱어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 자, 우리 싱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해. 딱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얘기를 할게. 감정 중심주의. 그 다음이 쾌고 감수 능력.
자, 그 다음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싱어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인데, 요게 사실 다 이어지는 말들이야. 왜 싱어를 감정 중심주의라고 하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 자, 싱어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어떤 존재가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싱어의 주장이야. 그러면 바로 싱어는 누구는? 동물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뭘 가지고 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까지는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까지는 이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동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 어려운 말 같지? 그냥 뭐야? 동물까지 뭐 하자? 보호하자. 동물도 존중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다시 얘기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돼. 물론 여기서의 평등은 인간과 모든 걸 똑같이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고려하는 만큼 동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뭐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 그러면 동물도 이익평등이 아니라 똑같은 거 해줘야겠네?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야. 동물이 필요한 부분, 동물의 이익도 고려돼야 되는 부분을 똑같이 고려하자는 거지, 무조건 똑같이 돼야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동물도 보호하고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누구다? 싱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되겠지. 이 싱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나와 시험 문제에 요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은 흔히 말하는 종차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종차별주의. 즉 인간이라는 종과 또 다른 동물군의 종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다? 싱어다. 싱어는 어디에서 왔다? 공리주의에서 왔다. 자, 그러면 이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은 아까 약간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야. 벤담이 봤을 때 벤담은 공리주의고 경험주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성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감정을 중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성적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뭐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우리 생년 처음 배울 때 얘기했던 바로 그 뭐야? 이성과 경험의 감정을 분류했던 그 기준 기억나지? 그거에 대한 얘기야, 지금. 벤담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성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잣대가 돼야 된다? 고통,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게 벤담의 주장인 것이고, 자, 그러한 공리주의적 생각이 누구한테? 싱어한테 그대로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했어? 동물 중심주의 얘기했는데, 자, 이거 얘기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얘기해야 돼. 자, 지금 기본적인 뭐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 그리고 싱어 얘기를 했지. 특별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할 수 있어.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둬야 돼. 레건이라는 사람이야, 레건. 자, 레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단해. 어떻게 보면 간단해. 자, 뭐냐면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자, 레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물 중심주의자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자, 공리주의자건 싱어건 전부 다 얘네들은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봤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어. 그런데 레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동물은 아니지만
일부 포유류들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일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일부 포유류들. 그러니까 당연히 레건도 동물 중심주의니까 모든 동물들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봐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디까지, 일부 포유류까지는 뭘로 봐야 된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레건의 주장이야. 어디가 혼란스러울지 알겠지? 같은 동물 중심주의자인데 싱어는 이렇고 레건은 이렇네. 이 차이 있지? 그 차이가 뭐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냐 안 보느냐. 싱어는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싱어는 동물을 보호하긴 해야 되지만, 즉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 동물들을 행위의 주체로 보진 않아. 그러나 레건은 일부 포유류에 한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말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 중심주의. 자, 지금 우리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우리 인간 중심주의 얘기했지. 그 다음 이제 갈수록 확장이 돼가는 거야, 범위가. 동물까지 왔어. 이제 그 다음 어디가 올까? 자, 그 얘기를 해보자고. 자, 세 번째, 생명 중심주의. 자, 생명이라 말하는 걸 보니까 인간에다가 동물에다가 어디까지? 식물까지. 즉,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게 바로 생명 중심주의야. 자, 여기서 딱 이제 한 두 사람 정도를 좀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어렸을 때 위인전 좀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 위인전으로. 그치?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 봉사를 했던, 그치? 그런 얘기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자, 이런 슈바이처의 생각. 자, 이 말. 생명 외경 사상. 자, 생명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거야. 즉,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 외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바로 슈바이처의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생명을 촉진하는 것은 선이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그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위한 것,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들은 뭘로 보는 거고, 선으로 보는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은 뭘로 보는 거야? 악으로 보는 거야. 이게 누구의 주장? 슈바이처의 주장. 생명 외경 사상이야. 그러면서, 그럼 문제에서는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근데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게 어떤 부분이냐? 자, 누가 와서 이제 슈바이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선생님,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왜 어려운 질문이냐? 분명히 얘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생명 외경이라고 그랬고, 생명을 촉지하는 거, 지키는 것만 선이라고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생명을 안 죽이고 살 수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육식을 안 한다고 치자. 그래도 채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인데? 뭔 소리야? 자, 이거에 대한 슈바이처 우리는 답을 기억을 해. 슈바이처의 답을 기억해야 돼. 자, 답이 무슨 답이냐? 이거야. 그래, 맞다. 인간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 필요성은 오케이, 인정이야. 그러나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다야. 자, 되게 말장난 같지? 근데 한번 생각을 참 잘해보자고, 우리가. 자, 인간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럼 어떤 다른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엔 죽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그 죽이는 것은 어쩔 수는 없어.
어떻게 그럼? 인간 죽어? 굶어 죽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인 행위를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어쩔 수는 없어. 그러면 죽이면 안 됩니까? 아니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경우야. 그걸 옳은 행위라 부를 수는 없어. 이 얘기야. 슈바이처 얘기는. 오케이? 죽일 수는 있으나 옳다고 보진 않는 것. 그게 슈바이처의 주장이다. 알겠지? 자, 이게 슈바이처야. 그러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생명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생명의지를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려고 하는 생명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게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사상의 판단 근거야. 자, 두 번째 인물. 우리 두 번째 인물을 봅시다. 두 번째 인물. 자, 두 번째 인물은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야. 테일러. 자, 테일러도 기본적으로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동의. 오케이. 똑같아. 누구랑? 슈바이처랑.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달라. 이유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해야 돼.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겠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뭐다? 각자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자, 아까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자,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거 있었지.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야? 행복.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들, 동물과 식물은 어떨까?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뭐다? 자기 보호와 종족 번식. 자, 아까 말했지만 목적론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지? 어떤 존재는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가 목적론적이란 말이라고 얘기했었지? 그거를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뭐 때문에? 행복을 위해 살아가. 행복을 위해 존재해. 다른 동물, 식물들은 뭐 때문에 존재해? 자기 보호와 종족 번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각자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종류는 다르지만,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이유는 다르지만 어떻게?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다르지만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야. 알겠지? 자, 슈바이처, 테일러. 요 두 사람을 가끔 헷갈려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포인트만 얘기를 한 거야. 슈바이처는 생명외경, 생명의지, 뭐, 선, 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내가 테일러 어떤 거 얘기했어? 이 얘기했지. 이 얘기했고,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자.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 그러면서 뭐 굳이 이제 얘기를 하나를 좀 더 해주자면, 테일러가 말하는 이제 그 네 가지 의무가 잠깐 나오는데,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의 의무. 뭐 두 번째, 불간섭. 뭐 세 번째, 성실. 뭐 그 다음 네 번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 자, 전부 다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야.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지. 악행 금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말란 얘기야. 해치지 말아라. 불간섭은 뭐다? 의도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지 말아라. 생명 보존에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소리지. 자, 얘는 뭐냐면은 보상이라는 얘기는
실수든 어쩔 수 없는 경우든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4가지 의무에 대해서 테일러는 언급을 하고 있어. 요 4가지 의무. 앞으로 요게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나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야. 뭐 좋은 말들이긴 하지. 테일러의 뭐 기본 사상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닐 거라는 점. 다만 요거는 조금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 요거는 불간섭. 과연 간섭하지 않는 게 꼭 옳은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자고. 고민은 바로 이거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자, 우리는 이 3가지 생각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개체론이라고 얘기를 해. 개체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자, 왜 개체론이냐면은 각자 범주만 조금씩 확대가 됐을 뿐이지, 이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가 관심을 가졌던 건 결국 뭐냐면은 살아있는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야.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 뭘까? 인간이면 인간,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즉 이렇게 생명까지란 말이야. 뭐에 대한 고려가 안 되냐면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자, 봐봐. 우리 지구를 얘기하고 환경오염을 얘기할 때 그냥 살아있는 존재들 때문만에 관심을 가지나? 우리가 이상기온 현상, 뭐 이상 고온 현상이라든지 뭐 엘니뇨, 뭐 라니냐 이런 이상 기후들, 해일 볼 때 생명체들 때문이야? 아니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거는 이런 개체들에 대한 관심만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왜냐면 인간의 뭐 잘못된 화석연료 사용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됐는데, 지구가 파괴된 거는 생명체들한테만 피해가 간 것도 아니고 생명체들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야. 결국 뭐니? 생태계 전반, 바람, 돌, 물, 강, 바다, 산 등등등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려가 빠진 개체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론이 의미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윤리의식은 확대가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전지구적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라는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바라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전일론. 어려운 말 같지? 그치? 뭐냐면은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생태주의야, 생태주의. 야, 너희들은 너무 개체 중심으로 봤어. 이거 가지고는 지금 생태계 전반에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 야, 테일러, 네가 말했던 아까 불간섭의 원칙. 말은 그럴듯해.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그걸로는 지금 이 문제 해결 못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살아있건 죽어있건, 즉 무생물까지. 왜? 돌이 살아있니? 태양이 살아있어? 아니지.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생태주의라는 거야. 봐봐. 갈수록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윤리적 고려의 범위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생태주의까지 온 거야, 우리가 지금.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체론이랑 반대되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야. 전일론. 자,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제 생태주의. 자, 생태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것들만이 아닌
즉 쉽게 얘기해볼까? 생물 플러스 무생물까지가 되겠네. 그치?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고려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바로 생태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는 한 사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대표적인 사람 레오폴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대지윤리야. 대지윤리. 뭐 요새 보니까 나오더라고. 무슨 뭐 대지의 기운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의 그 대지윤리야. 자, 그러면 뭐냐면 어떤 것이,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이 지구 또는 환경 또는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대지에 관계 있는 것이라면 생명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즉 생명 유무에 관계없이 어때야 된다?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되게 쉽지 사실. 간단하지? 앞에 이미 충분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 쓴 말 또 하나 써놓도록 할게. 전일론적 관점. 그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또 좋아하는 말 있지? 유기체.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유기체로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대지윤리 또는 생태주의가 말하고 싶어하는 말이다. 알고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생태주의. 그런데 마지막 이제 자, 생태주의의 한계점, 문제점, 한계 또는 뭐 비판이라 부를 수 있겠네. 자, 뭐냐면은 요 말 기억하자. 우리 환경 파시즘. 자, 파시즘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사실은 전체주의라는 말. 우리가 말하는 뭐 있잖아. 2차 세계대전 때 나오는 히틀러의 나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의 어떤 그런 천황 중심의 그런 것도 있잖아. 다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부르는데 전체주의 일단은 간단하게 핵심만 기억하자. 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가 전체주의야. 즉,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수의 이익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가 전체주의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였고. 그러면 환경 파시즘이란 말은 뭐냐? 자, 생태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구 공동체, 환경의 보호가 1순위란 말이야. 그치? 즉, 생태계를 전체로 보는 거야. 즉, 생태계 보호라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너무 한번 표현 써볼까? 개체의 이익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정당화. 뭐가? 생태주의가. 자, 야, 환경 보호해야 되니까는 너 이거 하지 마. 야, 너 때문에 환경이 망쳐지고 있어. 너 죽어. 너 이 포기해. 이런 식으로. 즉 뭐니? 생태계를 전체로 봤을 때 이거를 보호하는 게 지상 과제,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의 이익, 다른 존재들의 이익은, 소수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태주의가 빠질 수 있는, 생태주의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생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야. 뭐가? 환경 파시즘이. 그렇지? 그래서 왜 갑자기 파시즘이 환경이랑 이어지지? 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를 전체로 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먼저니까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밀려. 희생돼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환경 파시즘. 그러니까 생태주의가 극단적, 지나치게 강조되게 되면 이쪽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 그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게 환경 파시즘이라는 점. 그치? 자, 뭐 뒷얘기들은 이제 좀 뻔한 얘기들이 이어질 거야.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 중요한 얘기는 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요 네 가지가 키워드야.
사상관을까지 다 알고 있으면은 뭐 이 파트에 할 얘기가 없는 파트야, 사실은. 양이 좀 많지? 자, 마지막. 결국은 내가 처음에 동서양의 사상적 기반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냐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서양의 이런 이분법적, 정복지향적, 도구적 자연관 때문에 전지구적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반성적 성찰 때문에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어떤 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 교훈을 어디에서 찾아보자? 동양 사상에서 찾아보자. 유교가 됐건 도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동양 사상의 뿌리는 다 뭐다? 자연과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로 보는 점. 이런 것들. 자,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지? 그런 태도를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알고 있는다는 거지. 결국은 서구의 그런 잘못된 자연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 좀 나오는데 여기서 뭐 뻔하지? 이상기온 현상 등등등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야. 그치? 어려운 문제일수록 되게 쉽게 얘기를 하지. 뭐 개인부터 해서 국가, 사회가 다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어. 거래 제도. 우리 알잖아. 탄소 배출이 심해지게 돼서 어떻게 오존층이 뭐 파괴된다라는 등 아니면은 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이유라고 하지 않니? 그치? 이거를 거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각 나라 또는 각 한 나라에서는 각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해주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해볼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되는 회사는 공장을 조금 돌리는 회사한테 어떻게 이 배출권을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자, 공장을 안 돌릴 수는 없어. 산업사회에서. 그렇잖아. 그런데 최소한 무분별하게 멋대로 해서 환경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기업이면 기업, 국가면 국가별로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나라는 정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적게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한테 이 배출권을 돈 주고 사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총량을 낮춰보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뭐 리우 기후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토 이런 것들 막 얘기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뭐 그런 것 자체가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논란되는 것만 기억을 하자고. 봐봐.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찬성할 거야. 왜? 자기들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고. 환경을 해결해야 되거든. 못 살겠거든. 위험할 것 같거든. 그런데 반대로 후진국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뭐 요새는 이 말보다는 뭐 개발도상국 말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얘네 그러겠지. 아니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 즉 탄소 배출 때문에 일어난 이상기온 현상은 기후의 변화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야, 니네 산업화 공장들이 한 거 다 니네가 한 거잖아. 근데 왜 그 책임 우리가 다 같이 떠안아야 돼?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도 좀 배출 좀 하자. 무시할래? 이럴 수 있잖아. 자, 말만 들어선 되게 좋은 제도 같지만 실제로 국가별로 또는 한 나라 내에서 기업별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죄는 니네가 지어놓고 왜 우리도 같이 똥을 치워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선진국들은 뭘 가지게 되고 면죄부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즉 이러한 환경보호 제도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선진국 중심의 입장 아니냐.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고 있읍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온실가스, 기후변화까지 얘기를 해봤고, 우리 또 나오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거까지 얘기를 할 텐데, 요나스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 자, 요나스는 책임윤리라고 했고, 핵심 얘기는 뭐라 그랬지? 미래 세대의, 그치? 미래 세대의 장기적 이익까지 고려를 하고, 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자연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책임윤리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언명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 요나스였어. 자, 좀 팁을 주자면 정언명령을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칸트랑 요나스밖에 없어.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은 양심이 부르는 소리, 뭐 개인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요나스가 말하는 정언명령은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언명령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러면 요나스는 생태중심주의자야, 인간중심주의자야? 이 말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지. 뭐 인류의 장기적 이익, 미래 세대의 이익 얘기했지. 뭐니? 인간중심주의야, 기본적으로는. 물론 요나스를 가지고 인간중심주의냐 생태,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야.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얘기했잖아, 그치? 인류의 장기적 이익,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 했지.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야, 기본적으로는. 자, 그거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내용들 한번 보자고. 그냥 짧게 보는 거야.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윤리적 소비. 자, 윤리적 소비. 이 말이 뭐니?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되는 일이야. 어떤 소비하자? 윤리적 소비하자. 무슨 의미냐면은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산다라든지, 또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무슨 뭐 아메리카의 그런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윤리적 소비야. 즉,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덜한데, 유럽의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살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물건을 사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이 회사는 야, 저 환경 오염 배출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사네. 안 사. 야, 이 회사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커피를 생산하는데 좋은 노동 환경에서 모든 거 다 제공을 해준대. 착취하는 게 없대. 그래? 야, 그 회사 거 사야지. 요런 얘기들이 또 뭐야?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 자, 두 번째, 녹색 성장. 이건 그냥 우리 키워드 하나를 기억하자고.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 즉 뭐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녹색 성장이란 개념. 또, 자,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챕터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인간 중심주의와 뭐 생태 중심주의의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얘기들, 또 뻔한 얘기 나오지? 가야 된다라든지, 무분별한 개발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치?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자. 이게 이 챕터의 사실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사상가도 많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어. 그치? 그러나 생각해보면 말이야, 핵심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큰 그림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냐, 동물 중심주의냐, 생명 중심주의냐, 생태 중심주의냐, 요 네 가지 키워드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요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왜 얘기했던 거고,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상적 흐름을 아주 짧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었니? 서양 사상가들을 쭉 얘기하면서 기존의 개발 중심의 서양 사상가의 핵심은 이분법적, 정복지향적, 도구주의적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양 사상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어떻게 생태계를 또는 자연을 정복해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 조화를 모색해야 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내가 얘기를 쭉 이어갔던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특히 생륜 과목을 공부할 때는 별 내용 없네? 쓱쓱쓱쓱 보지 말고 항상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문제에서 사상적 입장이 요런 식으로 갈라지는구나. 갈라졌을 때 각각의 사상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문제를 현실 문제에 요렇게 적용을 시켰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생륜 풀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어. 뭔가 내용은 되게 쉬운데 라고 하면서 보면은 문제 풀 때 되게 쉬워. 또 어려운 문제도 한없이 또 어렵거든? 바로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 왜 어렵냐?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지. 쉽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 그래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윤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상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 각 강별로 각 챕터별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지 내가 계속 지금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지 말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고 넘어가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환경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보사회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 거야.